2026년, 이제 한국에서 노년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의 시험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계산 실수, 아주 작은 판단착오 하나가 기초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허리 휘도록 일했고 나라가 힘들 때 함께 버텼는데 왜 늙어서까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해야 하나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기준은 더 촘촘하고 더 복잡하며 더 냉정합니다. 평생 모아두신 예금, 손주에게 준 용돈, 보험 해지 환급금, 심지어 잠깐 가족에게 맡겨둔 돈까지 모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단순히 월 30만 원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안정, 삶의 평온,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의 여유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줄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몸이 아프면 혹시 혼자 돌아가실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단 하나라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실전 지침서이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만큼은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보고 나면 왜 나는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싶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조건. 놓쳐선 안 돼. 합격선 2026년의 문턱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72세 김영호 어르신 역시 이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건만 이제는 내가 가진 돈이 기준을 넘나 안 넘나 숫자를 세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2026년 기준은 이전보다 더 까다롭고 정확합니다. 단독 가구, 월 239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81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이라고 불리는 이 기준 안에 들어야만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득 인정액이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용돈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주식, 금 심지어 잠깐 가족에게 맡겨둔 돈까지 모두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충격을 받는 사실은 65세가 됐다고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나이만 넘으면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 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내 돈인데 왜 내가 돈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연금을 깎는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데 깎을 게 어디 있느냐는 비판도 정당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냉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려면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계산이 생명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재산, 자식에게 준 돈도 내 재산. 김영호 어르신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왜 내가 자식에게 준 돈까지 죄처럼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은 너무도 넓어서 어르신들이 평생 재산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내역금융 재산연금, 예금, 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주식, 펀드, 금 등부동 상거주 중인 집, 고향집,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토지 등 가장 논란되는 재산 자녀에게 증여한 돈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준 돈도 10년 동안은 내 재산으로 본다. 김영호 어르신은 몇 년 전 결혼하는 딸에게 3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냈습니다. 아빠 마음으로 전해준 돈이었는데 2026년 기준으로는 이것도 재산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마치 숨겨둔 돈처럼 증여한 것처럼 취급되는 셈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도와주는 게 왜 잘못인가? 한국의 부모 세대는 평생 자식에게 희생하는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준 것은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기쁨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억울해도 제도는 제도입니다. 알아야 덜 억울하고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며 알아야 내 돈이 내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감액을 부르는 금융공식 4.17%. 내 무서운 진실 2026년 기초연금의 핵심은 바로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 공식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백슬래시 텍스트 소득 인정액, 백슬래시 프렉, 백슬래시 텍스트 금융재산, 2천만 백슬래시 텍스트 기본 공제, 백슬래시 타임즈 4.17 백슬래시 퍼센트, 백슬래시 텍스트 12 백슬래시 텍스트 개월. 김영호 어르신처럼 통장에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공식에 넣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제 후 잔액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1억 3천만 원년 소득 환산액 1억 3천만 원 백슬래시 타임즈 4.17 퍼센트 백슬래시 어프락시멧 542달러만 원월 소득 인정액 542만 원 백슬래시 DIB 12달러 개월 백슬래시 어프락시멧 45달러만 원.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벌지도 않은 소득이 월 45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산율입니다. 2025년보다 더 높아진 별표 4.17% 별표라는 숫자는 정작 어르신들에게는 별표 나이를 먹었다고 내 돈의 가치는 더 무겁게 계산되는 건가요? 별표라는 박탈감으로 다가옵니다. 전등은행 이자율의 두 얼굴. 2026년 한국은행 평균 금리는 약 2.9에서 3.3%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호 어르신이 1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연이자 3%를 받는다면 월 25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정부는 이 이자 소득 중 단 4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21만 원을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결국 김영호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금융재산 환산액 플러스 이자 소득이 합산되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인데 모았다고 벌을 받는 건가요? 이 비판은 매우 타당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공식이 존재하고 그 공식대로 계산하면 감액 여부가 정해집니다. 억울해도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내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감액되지 않는 예외 규정. 숨겨진 안전망 활용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보고 계십니다. 정부가 잘 말해주지 않지만 알아야만 보이고 조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숨겨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의집 한 채는 생각보다 가볍게 계산된다. 단, 조건이 있다. 시가 약 2억 3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라면 완화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70대 이상 독거노인이라면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감액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노후성 금융상품은 유리하게 계산된다. 별표 IRP, 개인형 퇴직연금. 별표나 특정 노후 대비 계좌들은 일반 예금보다 환산율 자체가 낮게 책정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에 두는 것보다 이 계좌에 넣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치료비. 간병비가 많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최근 1년간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인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의료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므로 이 규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된다.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대출, 치료비 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빚을 부끄러워하며 신고하지 않는데 그 결과 없어진 재산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어 감액됩니다. 빚을 신고해야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도 수술비로 빌린 돈을 부끄러워 숨기려 했지만
나중에 별표 빚이 나를 살릴 수도 있네요. 별표라고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는 늘 숨겨져 있는지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별표 제도가 억울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별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합니다. 감액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실제 금융 전략. 억울해도 화가 나도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처럼 차근차근 기록하고 조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노후 생존 전략입니다. 1. 평가 시점을 조절하라. 잔고가 가장 낮을 때를 관리. 기초연금 평가 시점에 통장 잔고가 높으면 소득 인정액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초에는 돈이 들어와 잔고가 높지만 중순이 되면 생활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비 지출 일정과 공과금 납부일을 조정해서 평가 시점에 잔고가 높게 잡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합리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2. 예금을 쪼개라. 한 계좌에 돈을 몰아두면 불리하다. 큰 돈을 한 계좌에 묶어두면 이자가 크게 붙고 그 이자가 소득 인정액을 밀어 올립니다. 큰 금액을 여러 계좌로 나누거나 정기 예금 일부를 노후성 계좌, IRP 등으로 옮기는 방식만으로도 감액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증여는 기록하라. 사랑을 증명하는 무기. 자녀에게 큰 금액을 주었다면 언제, 얼마나, 어디로 갔는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부가 임의로 추정한 금액이 재산으로 잡혀 억울하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처럼 작은 수첩에 별표 딸에게 준 200만 원. 2024년 3월 18일 별표과 같이 모든 지출을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2분 셀프 체크. 노후 생존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단 2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연금이 감액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항목 체크 내용. 통장 잔고 지난 3개월 평균 잔액이 기준. 단독 약 4.3억, 부부 약 6.7억을 넘진 않는가. 이자 소득예금 이자 총액에서 월 4만 원을 공제해도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길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는가. 증여 기록. 최근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큰 금액, 결혼, 병원비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부채 신고. 치료비 대출, 생활비 대출 등 부채를 재산 공제를 위해 신고했는가. 의료비 제출. 지난 1년간의 의료비, 약값, 간병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7-5년에 꼭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 2026년 기초연금보다도 돈보다도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더군요. 한국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제도도, 기준도, 신청법도 바뀝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손해보고 조금만 늦으면 감액됩니다. 젊을 땐 몸이 문제였지만 나이 들고 나니 정보 부족이 제일 큰 병입니다. 정보가 곧 연금이고 정보가 곧 돈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도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모른다고 봐주지도 않습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도 용기입니다. 아이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이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지만 당신의 노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누구보다 강한 세대입니다. 이제는 노년에 이르러 또다시 증명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프지만 당신은 여전히 지킬 것이 많고 여전히 당신 인생을 바꿀 힘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나이 든 게 죄는 아니죠. 그저 조금 더 신경 써야 하고 조금 더 기록해야 하고 조금 더 나를 챙겨야 할 뿐이더라고요. 2026년 당신의 기초연금이 단 한 푼도 감액되지 않기를, 당신의 노년이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